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NH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소식에 따라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를 13만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산법상 삼성전자 지분을 10%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당국 허가를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일부는 배당 혹은 자사주 등 주주 환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려아연이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 핵심 기술로 최종 판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구체 원천 기술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고려아연이 아연 재련 및 배터리 소재 등 국가기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에서 8월까지 개인 투자자가 속하는 비금융 기업의 증권 투자 비중은 전체의 3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데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해외 채권 투자 열풍까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HLB의 가남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현장 실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3상 임상병원 FDA 비모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18일 장 초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의 주가도 모두 20% 넘게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간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모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네. 이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과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예. 우리 시장은 국내 양시장 모두 좀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내내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미국 증시하고 또 반대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오르고 있는데 네. 한번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패드에서는 금리 인하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의 생각은 다르죠. 기업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빨리빨리 내려라, 무조건 내려라, 이런 부분에 마찰들이 있습니다. 안 되면은 패드 현재 연준도 개혁 대상이다, 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뭐 이런 쪽은 좀 계속해서 그 현재 이제 마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연준하고 껄끄러운 관계, 뭐 그런 마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벌써 차기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의 수장 계속해서 인선을 좀 해주고 있죠. 굉장히 발빠르게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종목이 요동치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좀 찾을 수 있을까, 또 바닥이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월봉에 관련된 건데요.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올라가는 점.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였죠. 이때는 거의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하죠. 4개월 주기 사이클 이 정도의 어떤 시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연초도 강세장, 그다음에 2023년도 연말 연초도 이제 강세 흐름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추세 역전이 나와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봉이 지금 5개째 해당이 되지만 종가상으로는 현재 색깔이 변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으로 좀 돌아가서 거의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어떤 그 2022년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022년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래서 이것과 약간 비슷한 흐름이 이번에도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흐름에서도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의 완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현재 환율의 안정 이런 부분이 좀 돼야겠죠.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N자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N자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N자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큰일 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고점은 헤드앤숄더 또는 저점은 역헤드앤숄더 형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또는 쌍바닥 패턴, 그 다음에 쌍봉 패턴, 항시 이 패턴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헤드앤숄더로 가지 않느냐, 고점이 살짝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은 이게 추세 이탈이 되려면은 21선 이탈이 되고 되돌림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는 현재 여기서는 이제 상승장이 되겠죠. 이 정도 선에서는 보통 한 달 주기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맞물리면은 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좀 그 현재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기울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바닥 부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벌써 그 지난 주말에 7%, 8%, 올도 5% 정도 좀 올라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월봉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에 그이 120개 월봉상으로 보면은 120개월선이죠. 여기에 좀 닫았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은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거의 바닥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역헤드앤숄더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넥라인점이 왼쪽 어깨 부분이죠. 이 넥라인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조정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가면, 이렇게 되면은 역헤드앤숄더가 일단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61선까지는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보신 게 좀 좋을 걸로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오늘 시장은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소폭 매수 쪽, 프론 매도 쪽,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두세 달 동안에 외국인은 매도 위에 어떤 상황인데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HLB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좀 갔던 또 HL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HLB 부분은 이제 올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봉으로 보시면은 HLB가 좀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HLB도 상당히 매니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2013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큰 조정을 보이고 V자 반등하고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인데 중국계 제약사하고 이제 같은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데 표적 항암제 쪽에서 글로벌 신약 1위에 글로벌 신약에 좀 도전하는 기업이다. 신약의 1호를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앞으로 이제 트렌드 부분들이 이중항체, 약물 항체 결합체, 제형 변경, 그다음에 그 CRT, 그다음에 항암 바이러스 많은 첨단 기법들이 동원되지만은 아직도 시중에 나오는 판매된 대부분의 약은 표적 항암제, 또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상 기간이 보통 이 병명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이 끝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돼야지 적용증이 확대되는 그런 건데 시장의 기반은 대부분 현재 표적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식 트렌드가 아주 오래된 20년 전에 유행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런 요인이다. 그리고 10조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이 어마무시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한동안 계속 나와줄 수도 있고요. 바이오 신약에서 최초가 될 수가 있는데 중국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FDA에서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지켜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HLB 제약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 SOS 랩 부분이 좀 있죠. SOS 랩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을 만들기 1등 공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AI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제 자율주행이 좀 됩니다. 자율주행은 프로그램을 이제 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 솔루션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속 경제로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테슬라도 굉장히 고공을 들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SOS 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라이다 관련된 칩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쪽에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습니다.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가줄 만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섹타로 보면은 자율주행 쪽 섹타죠.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보면은 SOS 랩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프론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은 텔랩칩스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또 i3 시스템 이런 부분이죠. 요거는 적외선 관련된 SOS 랩 같은 경우는 라이다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방산하고 연결이 좀 됐기 때문에 i3 시스템 한번 참고로 좀 볼까요? 또 후발 종목을 좀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급 차종에 대해서는 이제 적외선으로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밤에 전혀 보이지 않는 사물도 전부 다 인식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가지고 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고급 기종에서는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방산 쪽에서도 적외선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20일 주기 사이클 보이고 터닝을 좀 해주는 N자형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도 새로운 뉴페이스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우리가 자율주행 칩에서는 라이다, 빛을 쏴서 반사시키는 라이다, 전파를 쏴서 반사시키는 레이다 이런 것들이죠. 스마트 레이더는 보통 레이더는 점으로밖에 인식을 안 하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점들이 있죠. 라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입체적으로 인식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계속하고 좀 있습니다. 인식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번에 좀 올라와 주려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자율주행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가 위주로 강세였습니다. 물론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가 시작이 되면서 HBM이 아닌 종목은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지만은 향후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 이 부분들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 관련된 부분이 이제 4년 동안의 큰 방향성을 좀 이렇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뭐 대부분 종목군도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페트론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이와 비슷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 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2의 페트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상륙 현재 비만 치료제가 상륙한 날이 꼭지였습니다. 그 뒤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낙폭화대가 상당히 많이 됐고 기술 수출, 그러니까 페트론처럼 기술 수출을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이격 조정을 보이고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약바이주가 오늘 뭐 특이하게 자율주행과 함께 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SOFC, 셰일가스,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도 제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에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인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컴퓨터 분야 최신 기술에 대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관련 반도체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AI 올라왔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이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가들이 AI를 활용해서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움직임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SC 이제 2024에 참석을 한다. 뭐 젠슨왕도 기조 연설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5세대 뭐 고대역폭 메모리 또 CMM, CXL 메모리 모듈 등 현재 서버용 LP 저전력 DDR5 등 브레인드 이런 많은 고속 익스프레스 PCI 익스프레스 5.0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를 좀 합니다. 사실 어떤 큰 그램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SK하이닉스를 거의 압도를 합니다. 다만 이제 패착이 뭐냐 HBM 쪽으로만 좀 뒤져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우 이제 가파르게 반등하는 뭐 이유 자체도 이런 이제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뭐 이 제주 반도체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린 것은 제주 반도체는 현재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처음에 나오기 전에 현재 그 예전에 또 핸드폰을 보면은 LG전자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펜텍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중소기업 많이 만들었죠. 근데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기술력이 딸리는 업체는 이제 다 망해갔고 LG하고 삼성이 됐다가 LG가 마지막 백기를 들었죠. 반도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SK하이닉스, 삼성 또는 뭐 제주반도체 등 피델렉스 등 몇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들었고 그렇지만은 현재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다 망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이 이제 제주반도체 디램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대신 공장은 대만에다가 이제 이 팹리스로 의뢰를 하죠. 설계를 이제 전문화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 디바이스 어떤 AI가 나오면서 저전력이 힌트를 시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됐죠.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또 가격적 기간전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를 뭐 특별하게 이제 특징주로 제시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 인사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지정이 되는데 뭐 굉장히 깜짝 놀랄 인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부 장관의 임명을 좀 한 건데 석유기업 CEO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이 에너지는 친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을 했다는 것은 뭐 친환경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죠.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의 핵심은 뭐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는 사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계속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온난화가 되고 온난화가 기후위기 위기가 된다. 하는 것이 기존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론인데 그건 사기다. 그 이론인데 요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해수면은 수천 년 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빙하기 때나 뭐 간빙기 때나 소빙기 때나 해수면이 그때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말 조선 때는 강화도에 있는 신하가 현재 밀물이 있으면 타고 아현동에서 배를 내리고 실제로 궁궐에 출퇴근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염참동 뭐 현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영등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500년 동안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서서히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는 그런 500년의 작은 사이클을 가지고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사기다. 정말 틀린 얘기가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세일가스 관련된 부분이 현재 오늘 올라와주고 있다. SH 에너지화학은 미국 자회사에서 세일가스를 뿜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석유의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있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요. 미국 자체는 소비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지만은 또 세일가스를 통해서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죠. 이런 이슈에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 AI 서비스 도입 경쟁, 도입 행렬, 브로커리지 수익성 제고, 증거름 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다 그래서 교보증권이나 이제 비행기 투자증권,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런 AI 서비스 도입한다. 그래서 차트를 켜놓고 요거에 대한 상승 확률, 하락 확률 한번 해봐라. 또는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요약을 해봐라. 뭐 이런 여러 포트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봐라라든가 핫 이슈 트렌드가 요즘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AI를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인데 금융회사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AI가 시장에 점점 침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금융 쪽으로 이제 핀테크 쪽 기업 중에 뭐 하나 소개를 해 보면은 핀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 개발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특징주가 있는데 벌써부터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주려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쌍봉,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아직은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탄력이 어떤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카이스트에서 사족 보행 로봇 최근에 세계 최초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다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어떻게 보면은 사물을 현재 장애물을 피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또 도로 주행 이런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고 또 내구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증가가 되고 있죠. 마라톤 완주라는 것은 전속력으로 달린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사족 보행의 어떤 대중화, 이족 보행보다 좀 앞서서 대중화되는 그런 트렌드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침투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집중해 볼 만한 이슈들 찾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지난 시간에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었는데요. 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로봇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대기업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로봇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대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먼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 대한 로봇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와 현재 로봇이 이제 결합이 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데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재 로봇에 대한 성능도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기업에서 당연히 좀 뛰어들겠죠. 삼성에서는 이제 가전 제품, 스마트폰이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거의 주안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이쪽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빅테크하고 마찰이 되고 또 반도체를 이제 파는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 위주로 좀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AI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AI 가전도 마찬가지 이런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가전이라든가 산업용 어떤 부품, 자동차용 부품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서비스, 또 LG텔레콤과 하는 통신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오리지널 제조 능력이기 때문에 제2의 자동차는 로봇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포스터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테슬라의 어떤 구도하고 거의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보시면은 삼성 로봇 사업의 시작은 삼성봇 시리즈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형태, 그 다음에 이동식 형태, 그 다음에 뭐 가전 청소기 이런 형태에 따라서 보스 시리즈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선보이는 그런 부분, 가전하고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에서도 현재 봇핏 시리즈라고 해서 잼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시를 하는 그런 트렌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들은 CS2024에서 AI 집사라고 불리는 볼리라는 그런 부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피커 용도도 되고 셋톱박스 용도도 되고, 또한 여기서 스마트 홈의 허브 역할도 하는 다용도 쪽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타이제란 OS, 다시 말해서 스마트 가전의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그 현재 안드로이드하고 iOS 체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운영체제라는 타이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플랫폼을, 가전에 대한 플랫폼 장악하고 스마트 싱스를 이제 구현할,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렴점정,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화렴점정은 아시다시피 램보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삼성 로봇 플랫폼을 장착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G도 로봇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클로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삼성전자하고 가전과 이제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경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웨어러블 로봇의 입장에서도 이제 클로이 스투봇이라는 이런 기능의 것들을 개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진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CS2024 가전에서 이동형 AI
홈허브 Q9이라는 그런 깜찍한 모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가전의 허브, 그다음에 셋톱박스 기능도 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재 비서를 만드는 그런 그 플랫폼, 가전에 대한 플랫폼을 좀 장악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LG는 산업용 로봇스타를 좀 인수를 하고 또 로보티즈에 지분 투자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해외 업체 지분 투자를 하는 왕성한 것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하고 LG 두 개가 이런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고 국내 업체를 인수하는 어떤 거에 반해서 현대차의 전략은 다릅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차 있고 기아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아차를 뺐습니다. 차란 것을 없앤다. 그리고 현대차의 전략은 앞으로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들겠다. 우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 기업 현실 선언을 좀 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빌리티는 바로 로봇이라고 낙점을 좀 했고 또 요거에 대한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실 이제 인수를 좀 했죠. 인수를 좀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최신으로 개량했죠. 요거는 유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추장스럽고 약간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유압식 아닌 전기식 모토식으로 완전히 올류 현재 아틀라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유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보니까 일본의 영화 링이 생각난다 하면서 약간 폄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능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장의 산업화, 공장 침투, 경쟁이 불붙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사실상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은 현대차, 국내의 휴머노이드 완성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의 협동 로봇의 대부분 협동 로봇의 쪽에 거의 이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로봇 실생활까지도 되게 밀접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끌어갈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로봇 안에서 그 형태와 활용도도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쪽에서 어떤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을까요? 예,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를 해보면 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비교를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많이 이름을 좀 들어봤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로보스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뭐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쌍바닥 패턴의 완성이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보티즈도 위에 자막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로보티즈 경우도 LG의 지분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이 로보티즈, 일개미, 직개미 또는 로봇에 대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으로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LG가 투자한 기업 또는 LG가 어떤 계열사 기업, 1대 주주인 기업, 2대 주주인 기업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어떤 전문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로보티즈는 서비스용 로봇,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2대 주주지만은 조만간 추가 지분을 확보해서 계열사로 편입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로보스타의 경우 셋톱박스 등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산업용 로봇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을 전문 기업인데요. 다양한 통신 기술과 사업의 수직 계열을 가지고 있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두 종목 다 되게 유망하고 쟁쟁한 기업인 것 같은데 예. 둘 중에서 조금 더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예,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실내 외 실내 자율주행, 그다음에 실외 자율주행 이런 그 품목을 다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부품, 액추레이터라든가 직영 소프트웨어를 좀 판매를 좀 해야 되죠. 그다음에 판매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쇼핑몰, 뭐 이런 플랫폼 하면 거의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유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로봇 하면은 사람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산업 현장에서 또는 스마트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은 로보티즈가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꼽았던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로보티즈는 자율주행하면서 로봇팔이 있죠. 팔처럼 하면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서 역할을 하겠죠. 실내에서 모두 돌아다니기 때문에 서비스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게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직개미란 이름이 이제 불렀고요. 또 실외에서 나가는 것은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개미란 것이 붙어서 이렇게 실외에서 이동식 택배 물건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용화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쪽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 액추레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로봇에 대한 부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공급 유통망, 체인망 이런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 더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좀 꼽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것은 LG가 2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는 아니고요. 1대 주주는 로보스타, 그다음에 2대 주주는 로보티즈. 그래서 LG 계열사 관련된 종목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로보티즈였습니다. 저희 종목도 기대가 되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국내 유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전체 이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대주주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수를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있고 삼성 로보틱스라고 뭐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국내 유례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좀 하고 있는데 최신 개량형 버전은 아닙니다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나 뭐 덤블링도 하는 수준까지도 와 있죠.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이족 보행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의 좀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한다고 하지만은 해외에 비해서나 아틀라스나 또는 현재 그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뒤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또 다른 현재 스타트업 휴머노이드에 대한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약간 응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족 보행 힘들면은 이족 보행 대신에 자율주행처럼 오고 하고 양팔령으로 되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요거를 한 겁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족 보행 기술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신에 이동용으로 하는 이런 것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이라 하게 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실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거,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 레벨 다운된 현재 다운사이드 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을 좀 상용화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사족 보행에 대해서는 해외와 거의 동등한 기술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족 보행에 대한 어떤 상용화가 완벽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뒤쪽에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로 봤을 때는 뒤에다가 현재 총 같은 경우도 달 수가 있죠. 전투용 로봇. 그다음에 어떤 탐지 기능 여러 가지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뒤에다 물건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만능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현대 로템과 이런 방산에 대한 협력도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기술은 완벽하고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은 양팔로형 로봇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산업화 현장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부품의 내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 3년 전에도 원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오랫동안 침체가 됐는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자 두산 로보틱스가 원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협동용 로봇에 대해서 거의 시장 지배력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한번 상용화가 되면서 그 인기를 제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금일종가,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약 18만 원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조금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반도체, 시일가스, AI, 로봇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로봇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